안녕하세요. 동감자수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자수를 독학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 위해서 왕초보 1편 기초 스티치 5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준비물을 준비하고 실을 끼우고 수틀 끼우고 하는 것까지 차근차근 해볼 테니까 자수는 이런 거구나 하고 감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필요한 기초 준비물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수 바늘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틀, 이거는 사이즈나 아니면 종류에 상관없이 그냥 수틀이 있으시면 돼요. 미세하게 실을 잘라줄 수 있는 쪽가위 같은 가위, 자수용 가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성펜도 준비해 주시고, DMC 25번사, 저는 보빈에 감아서 보관해 두었던 실을 이렇게 3가지 종류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원단을 자를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위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작은 가위로 원단을 자르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불편하기 때문에 집에서 사용하는 일반 가위를 같이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술을 놓을 원단을 준비해 주시는데요. 수틀보다 넉넉한 크기의 원단을 준비해 주세요. 아무리 내가 만들려고 하는 작품이 작더라도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수틀에 끼울 수 있는 사이즈로 원단을 잘라주셔야 돼요. 저는 좀 작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원단을 좀 작게 먼저 잘랐는데 오늘 준비한 수틀에 끼워서 쓸 수가 없는 사이즈가 돼버렸죠. 그럼 이 원단은 버려야 하거든요. 항상 내가 준비한 수틀보다 넉넉하게 원단 잘라서 준비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정도의 준비물을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수 바늘을 보시면 여기에 3호에서부터 9호까지 바늘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어요. 숫자가 작을수록 바늘 구멍은 커지는데요. 자수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바늘 구멍이 큰 아이들부터 먼저 사용해 나가면서 익숙해지면 점점 자수 바늘을 조금 작은 걸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오늘 이게 아마 4호나 5호 정도 될 것 같아요. 바늘을 준비해서 실을 한번 끼워 보도록 할게요. 자수 바늘을 보관하실 때는 항상 핀 쿠션에 꽂아서 사용하시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워 보겠습니다. 보빈에 끼워진 실을 이렇게 풀러서 한 40-50cm 정도 길이를 가늠해서 가위로 잘라주세요. 잘라진 실의 끝을 이렇게 보면 실이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총 6가닥이고요. 실 끝을 갈라서 1cm 정도 되는 지점에 목을 왼손으로 잡아주고 한 가닥씩 실을 위로 뽑아줍니다. 두 번째 가닥도 뽑아주시고, 오늘 저는 3줄을 사용해 볼게요. 세 번째 가닥도 뽑아서 뽑아진 실들을 잡고 끝을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항상 실을 뽑아서 가지런하게 정리해서 쓰셔야지 예쁜 자수를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핀 쿠션에 꽂아둔 바늘을 꺼내서 이렇게 실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실을 잡아당겨주면은 바늘 위에 실이 일렬로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일렬로 정리된 실을 왼쪽 엄지와 검지로 꾹 눌러주세요. 손톱에 가까운 손끝 부분에 올려서 눌러주시고 바늘을 살짝 뽑아내고 엄지, 검지 사이를 벌려보면은 실이 이렇게 반으로 접힌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늘 귀 부분을 실 쪽으로 가져가서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실을 위로 당겨서 바늘에 실을 걸어주세요. 자수에서는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게 실을 잡고 긴 쪽 끝에 매듭을 지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과 바늘이 십자가 되게 올려준 다음에 실로 바늘을 2번 감아줍니다. 그리고 엄지검지로 이 매듭 부분을 잡아준 다음에 바늘을 통과시켜주면
이 손 안에서 매듭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매듭이 지어졌다면 끝을 잘라서 자수할 때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실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원단 위에 오늘 배울 스티치에 필요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치 이름과 가이드선을 한번 수성펜으로 그려볼까요? 자, 먼저 스트레이트 스티치, 그 다음에 러닝 스티치, 직선을 그어주시고 백 스티치도 직선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는 짧은 일자를 3개 그려주시고 십자가를 그려주시고, 프렌치넛 점을 3개 정도 찍어볼게요. 이 원단을 스툴에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툴을 앞으로 풀어서 스툴 안과 밖에 나무를 분리해 주시고, 안쪽에 있는 원을 밑에 놓고 원단을 놓아준 다음에 나사가 달린 쪽을 위에 놓고 밀어줍니다. 이때 잘 들어가지 않으면 위에 있는 나사를 더 풀어주시면 돼요. 원단이 잘 끼워졌으면 위에 있는 나사를 다시 돌려서 스툴을 잠가줍니다. 돌리고 나서 원단을 잡아당겨서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다시 나사를 돌리고 당기고 조이고 하는 작업을 반복해서 원단을 쳤을 때 둥둥 북소리가 날 때까지 팽팽하게 원단을 고정시켜 줍니다. 손으로 돌려서 고정이 잘 되지 않으면 여기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셔도 되고, 원단으로 잡고 조금 더 돌려주면 좀 더 돌아가더라고요. 원단을 튼튼하게 고정시켜 줍니다. 스티치 연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이트 스티치는 우리말로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직선의 짧은 한 땀을 스트레이트 스티치라고 합니다. 아까 표시해준 시작점 앞에서 바늘을 올려주시고, 그리고 표시해준 선만큼 위치에서 바늘을 다시 넣어줍니다. 그러면 스트레이트 스티치가 완성이에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점에서 올라와서 끝 지점에 넣어줍니다. 작은 꽃잎 같기도 한 십자 모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걸 이제 매듭을 한번 지어 볼게요. 왼손에 실을 이렇게 잡고 오른손에 바늘을 잡고 원을 만들어 줍니다. 어떻게 손이 걸려 있는지 보이시나요? 오른손 바늘을 잡고 원 뒤로 통해서 바늘을 올려줍니다. 이 위쪽에 잡은 실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도 실을 잡고 매듭 부분이 바닥에 가서 붙게 돼 있어요. 손으로 눌러준 다음에 당겨주시면은 이 끝에 매듭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 끝에 매듭 짓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원 속으로 바늘과 매듭 지을 부분을 위치시켜준 다음에 실을 잡아당겨줍니다. 그러면 이 끝에 매듭이 지어지게 됩니다. 매듭을 지어줬다면 한 1, 2mm 정도만 남겨두고 가위로 잘라줍니다. 아까 지은 매듭은 써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듭을 지어서 실을 준비해 주시고, 이번에는 러닝 스티치를 배워보겠습니다. 러닝 스티치는 스트레이트 스티치가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스티치예요. 시작점에서 바늘을 올려주시고 내가 원하는 땀 길이만큼 이동해서 바늘을 넣어줍니다. 간격을 조금 띄어서 바늘 올려주시고 아까와 같은 땀 길이만큼 이동해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같은 땀 간격, 같은 길이만큼 또 한 땀을 넣어줍니다.
선을 그려둔 끝까지 러닝 스티치를 넣어서 완성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뒤집어서 붓을 매듭을 지어서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백스티치 시작하실 때 내가 원하는 땀 길이만큼 진한 지점에서 바늘을 올려서 앞으로 백해줍니다. 돌아가 주시면 돼요. 다시 같은 땀 길이만큼 바늘을 올려서 한 땀 돌아가 주시고 이 작업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 가정 시간에 배운 박음질 스티치랑 똑같아요. 그래서 바느질 하실 일이 있을 때, 뭔가 만드실 때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프랑스 자수에서는 라인을 표현하는 스티치로 많이 쓰여서 이름을 새길 일이 있으시거나 이럴 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구슬 매듭이 아니라 다른 매듭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놓아진 스티치 뒷면으로 바늘을 통과시켜 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앞으로 돌아가서 또 한 번 더 넣어줄게요. 넣어준 다음에 그냥 끝부분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매듭 없이 이렇게 스티치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한번 연습해 볼 건데요. 아랫부분에서 바늘을 올려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으로 실이 윗방향에 유지될 수 있게 잡아준 다음에 시작 지점에 바로 옆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넣어주실 때도 왼손으로 실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표시해준 윗지점에서 바늘을 올려주시고 동그랗게 남은 실을 고리 모양이 되도록 걸어줍니다. 바늘을 잡아당겨서 쭉 당겨주면 올라온 실에 고리가 걸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리의 바깥 지점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파리 모양의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가 완성되게 됩니다. 옆에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 십자가 모양으로 놓아서 꽃 모양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 마지막에 작은 고리를 걸 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이파리가 모양이 휘일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가운데에 꽂아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연습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파리를 길게 만들어 볼게요. 그린 것보다 조금 더 위로 가서 바늘 올려볼까요? 그러면 길쭉한 모양의 레이지 데이지가 완성되고요. 더 뾰족한 느낌을 내고 싶다 하면은 조금 더 위쪽에 바늘을 꽂아서 마무리를 해줘 보세요. 그러면은 원래 연습했던 것보다 길고 뾰족한 모양의 이파리가 만들어졌죠? 엣지를 돌려가면서 마지막 잎도 마저 연습해 줍니다. 또 구슬 매듭 지어주시고요. 마지막 하나의 스티치는 프렌치너 스티치입니다. 프렌치너 스티치는 저한테도 약간 어려운 스티치였어요. 근데 정말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스티치이기 때문에 여러 번 연습해 보셔서 꼭 마스터를 하시길 바랍니다. 점을 표현하는 스티치이고요. 표시한 지점에서 바늘을 밀어서 올려줍니다. 시틀은 밑으로 내려주시고 구슬 매듭 지을 때처럼 왼손으로 실을 잡고 오른쪽에 바늘을 잡아서 동그란 모양이 생기도록 잡아주신 다음에 바늘을 실 위에 놓고 실을 바늘 위에 2번 감아주세요. 그리고 살짝 바늘을 옆으로 틀어서 올라온 곳 옆으로 바늘을 쑥
꽂아줍니다. 그러면은 2번 감아준 매듭이 위쪽에 걸리면서 동그란 매듭 모양이 완성되게 되는데요. 이때 왼손으로 실을 톡톡 잡아당겨서 매듭이 끝에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 다음에 왼손으로 실과 수트를 잡아서 올려주신 다음에 바늘을 감고 있는 매듭 모양이 잘 지어졌구나 확인한 다음에 반대편에서 바늘을 잡아당겨줍니다. 이때 왼손은 실을 잡고 있는 힘을 살짝 유지하면서 천천히 실이 빨려 들어가면서 모양이 끝까지 예쁘게 지어질 수 있게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고 귀여운 프렌치넛 스티치가 완성되게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바늘을 올려주시고 수트를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에 왼손에 실, 오른손에 바늘 동그랗게 실을 3번 감아보겠습니다. 감는 횟수에 따라서 크기의 변화를 줄 수 있어요. 바늘 살짝 뒤로 빼서 올라온 건 옆으로 바늘 꽂고 밀어줍니다. 그 다음에 왼손으로는 실을 좀 잡아당겨주고 실과 수트를 같이 왼손으로 잡아서 올려준 다음에 매듭이 잘 지어졌는지 확인하고 바늘 밀고 뒤에서 잡아당겨줍니다. 천천히 왼손에 잡고 있는 힘 풀어서 끝까지 매듭이 잘 지어지도록 확인해주세요. 들어서 보니까 모양이 조금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너무 작다 하시는 분들은 실 가닥수를 늘려서 프렌치넛을 해주시면 더 크고 열매 같은 느낌의 프렌치넛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본적인 스티치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사용하지 않으면 금세 까먹기 때문에 이 남은 원단의 넓은 부분에 더 많이 연습을 해보시고 자수가 손에 익을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왕초보 2탄에서 만나기로 할까요? 다음에 또 배우러 오세요. 여러분, 안녕!